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어, 4월 6일 개학을 간절히 바라면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좋은 소식 꼭 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처음으로 새학년 등교한 날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서 실컷 수다 좀 떱시다.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4월 6일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무기력하시죠? 네, 좀 기분도 안 좋고, 정말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어,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 밖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나도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왔다는 분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이런 스트레스 상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지금 굉장히 불안함과 그리고 네, 일상이 이제 멈춰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 우리 자존감을 올리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들 뭐 알뜰살뜰 밥도 잘해 먹고 집에서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키고 또 뭐, 어, 아이들 습관도 잘 잡고 책도 많이 읽히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라고 하면서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무기력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을 쿨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저는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영상에다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진심으로 힘들고 네,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바쁘고, 끼니를 챙겨줘야 되니까, 네,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지만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하기로 했던 거를 좀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하기로 했던 것들,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하는 이런 것들, 힘을, 동력을 많이 잃었어요. 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우리 엄마라는 사람들의 자존감, 네, 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자존감을 위해서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장 먼저 저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고요. 내가 먼저 이렇게 달라져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시작해 봐야지라고 하는 저의 결심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결심하고, 혼자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의미예요. 엄마에 대해 자존감, 엄마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닥에 있는 엄마들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자존감이 낮고, 왜 이렇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하는 그 감정들에 좀 생각을 며칠 동안 계속 했었어요. 네, 나름 내린 결론, 네. 제가 저 스스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겨내야죠. 그죠? 네.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의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강점에 집중을 하세요. 강점. 우리 아이들 강점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주 하는 거. 네. 그것이 강점이고 그것을 네, 집중해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의 진로도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 강점을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제가 그 영상 말씀드릴 때, 엄마의 강점, 이번 기회에 나의 강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찾아보셨어요? 나의 강점은 뭘까? 엄마의 강점. 엄마로서의 나도 좋지만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네,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글쓰기예요. 네, 잘하고 좋아하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글쓰기 말고 내가 못하는 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정말 못하고 자신 없어 하는 거,
네, 요리 못하고요. 청소 굉장히, 저희 집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네, 저희 남편이 맘먹고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청소 못해요. 빨래 굉장히 제가 게으르고, 그리고 이렇게 막 흰 빨래, 검은 빨래 구분하거나 속옷과 겉옷을 구분해서 빨래를 하거나 이런 걸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냥 저는 그걸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재주나 어떤 바지런함, 깔끔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는요, 자꾸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반찬을 맛있게 못하고, 네, 나물 반찬을 특히 못해요. 나물 반찬을 못하는 사실,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별로 맛이 없거나, 청소를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깔끔하지 않고, 우리 집이 늘 정리돼 있지 않은 모습, 그리고 빨래를 했는데 막 흰 빨래와 속옷과 겉옷과 시커먼 옷이 같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제가 자꾸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선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제 일상을 완전히 막 흔들고,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럴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고, 한 덕분에 하나하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네,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뭐 잃어버린 거 없이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 말은요, 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또, 네, 엉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더 이상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문제는 내가 뭔가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자꾸 그게 눈에 밟히고,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외적인 그런 자신감에서 오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워 라는 느낌을 들 때는 제가 강점, 잘하는 거, 글을 쓰고 난 순간, 네, 글을 쓰고 난 순간에 이제 자존감이 훨씬 더 올라가져 있고 내가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이 제 강점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주 쓰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내가 글쓰기가 강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글을 잘 못 쓸까? 라고 하면서 글을 잘 못 쓰고 글쓰기를 싫어하고 글을 자주 쓰지 않는 내 모습을 좀 이렇게 한탄하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 저보다 훨씬 요리 잘하실 거고, 저보다 훨씬 청소 깔끔하게 하실 거고, 저희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저희 집 빨래보다 상태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처럼 왠지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잘하지 않으면, 뭔가 좀 처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글을 잘 쓰거나 열심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못하는 걸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내 강점이 아닌 거를요, 그걸 열심히 해서 강점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런 긍정적인 노력은 좋지만, 그걸 자꾸 집중해서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글씨가 형편없을까? 글쓰기가, 내 글은 왜 이렇게 오그라들게 이상하게 썼을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네, 개발하게 요즘처럼 무기력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못하는 거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자꾸만 더 하고 싶은 거. 낙서 좋아하세요? 그럼 그냥 낙서하세요. 이렇게 퀼트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퀼트 같은 거 더 많이 하세요.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더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강점에 집중하시라는 게, 네, 제 드리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살을 빼세요. 우리 살 좀 뺍시다. 네. 우리는 여자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많이 외모가 망가진 여자들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지금 외모에 만족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제가 좀 지난주에 어디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어머님을 만났어요. 학부모이면서 그 회사의 직원이셔서 그 회사랑 미팅을 하는 과정 중에 저도 이은경 TV 구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학부모인 직원분을 만났는데요. 미스코리아인가 싶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키가 170 훨씬 넘어 보이고 엄청 날씬하세요. 그분을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좀 빼야 되겠구나. 예,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요, 살을 뭐, 날씬해야만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날씬해야지, 뭐, 엄마라도 날씬해야 합니다. 여자니까 날씬하고 예뻐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존감 타령하다가 왜 날씬한 거 말하냐면요. 살이 요즘 좀 찌셨죠?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즘 집에 콕 박혀 지내면서 활동이 없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또 뭐, 과자 먹고, 애들 먹을 때, 간식 챙겨줄 때 또 먹고, 예, 새끼 또 챙겨주니까 또 먹고 하면서, 먹는 양은 많아졌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내 옆구리들이 두둑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샀던 청바지가 오늘은 꽉 끼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여자한테는 엄마라는 사람들한테는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적 없는데 조절하지 못해서 살이 이렇게 자꾸 불어가는 게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 살 조금 빼고 나면 엄청 또 자신감 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을 조금, 네, 최소한 이 옆구리에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외모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막 감지 않은 머리와 화장 안 하고 마스크 요새 맨날 쓰고 나가니까 화장도 잘 안 하고 이게 좀 부시시 하시죠. 미용실 간 지도 오래됐고. 일단은 애들이 항상 집에 있으니까 나를 좀 더 꾸미고 싶어도 꾸밀 수가 없고 나갈 곳이 없으니까 옷도 사지 않고 백화점을 갈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입던 옷 입고 뭐 이렇게 막 마스크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무슨 또 뭐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입고 마트만 잠깐 갔다 오고 이런 생활이 지금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엄마들의 이런 외모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저만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조금, 네, 일단은 급하게 살을 조금씩 빼시고, 네, 우리 이제 나갈 때, 외출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강연이 5월부터 잡혀 있는데, 5월에 나서려고 했는데, 옷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빼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 빼기, 다이어트 권장해 드려요. 세 번째는요,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성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강점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카운트 되는 거, 셀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려면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혹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을요,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수치화 시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글쓰기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글쓰기를 할 때 보통 A4 용지, 그러니까 한글 문서에서 100쪽을 만들어야 책 하나의 원고가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80쪽 정도 쓴 원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집에 있고 맨날 밥하느라 바쁘고 마음이 수수하다 보니까 80쪽에서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무기력한데 이것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 쓰니까 또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게 또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하루에 한 쪽만 쓰자. 네. 그렇게 글을 오랫동안 썼던 사람인데도 지금 한 쪽도 못 쓰고 며칠째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글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네. 저는 뭐 기계처럼 요즘도 뭐 계속 막 코로나와 상관없이 꼿꼿하게 글을 쓰고 있고 이러지는 못해요. 저는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하루에 한 쪽만 쓰자. 네, 그래서 남은 20일 동안 100쪽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카운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것도 막 시간이 많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이 없을 때는요, 책이 술술 잘 읽혀요. 근데 이거는 툭 하면 내 뭐 그 핸드폰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을까, 네, 또 사망자가 또 얼마나 늘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 걱정이 되니까, 궁금한 마음이 드니까요. 그리고 증시가 막 날마다 널뛰기를 하고, 네, 그리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이것들을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인터넷,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읽는데도 몇 번이나 핸드폰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읽은 건데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뭘 한 건가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 수수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만 습관 예쁘게 잡아주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하루에 5쪽, 10쪽씩 쓰던 사람인데 목표를 한 쪽만 쓰자라고 정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해야겠다라고 계획한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요, 아주 작은 목표만 잡으세요. 책을 이제 원래 읽던 사람인데 요즘 책을 못 읽었다. 그러면 다섯 쪽만 읽어야지. 네, 10분이라도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조금 나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패턴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그냥 늘어져서 지내기에는 무슨 여름휴가 일주일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근 두 달째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칩거 생활 중인 거잖아요. 이 생활을,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았어요. 문제는 앞으로 남았고 넉넉히 2, 3주가 남았고, 네. 여기에서 끝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무기력함을 좀 깨고 내 자존감,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먼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올리셔야 돼요. 올려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이렇게 막 그 속상한 마음, 좀 허탈하고 힘든 마음이 아이들한테 도구로 나가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막 나쁜 말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좀 계속 아이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엄마가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을 내 말과 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 네, 자존감 올리셔야 돼요. 내 강점에 집중하시고요. 그 강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살 조금씩 뺍시다. 그걸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엄마로서 솔직하게 드릴 말씀인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견디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